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서울까지 제가 지금 대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전이고 어제 또 저희 부총장님이 상을 당하셔가지고 서울에 왔다가 새벽 3시에 내려갔다 지금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지금 오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우리 저기 담당자이신 저희 고려대학교의 장정 선생님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시계가 없네. 언제까지 시간을 볼 수가 없어서 20분이 허락이 됐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어제쯤에 오늘 새벽에 늦게 내려와갖고 또 아침에 일찍 오다 보니 밥도 못 먹고, 근데 강연을 하려면 배고프면 힘이 없으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옆에서 이제 강연 중에 이제 밥을 먹다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경찰차에 제가 타고 사이렌 소리 나고 막 제가 잡혀갈 뻔했는데, 우리 장정 선생님이 오셔갖고 사인 보증을 해서, 신원 보증을 해서 제가 풀려나서 지금 강연장에 왔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밥 먹다가 왜 경찰차에 갔는지, 잡혀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오시다가? 네, 없습니까? 예, 그 이유 못 보셨어요? 예, 제가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뭐 한정식이라 이건 못 먹잖아요. 김밥을 먹었는데 김밥이 고소해서 그랬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은 뭐예요? 같이 웃을 때는, 남들이 웃을 때는 같이 웃어주세요. 저는 이름이 전승환입니다. 저를 소개하라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나 승환이야라는 못해요. 그죠? 저는 전승환입니다. 전승환입니다라고 하는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승환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겠죠. 자, 여러분들은 혹시 몇 번 결혼하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물론 나이 50대, 60대쯤엔 결혼을 하셨겠죠. 그러나 이제 젊은 세대들, 지금서부터 올라오는 세대들은 몇 번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나는 몇 번 할 거야.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아쉬운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세대는요, 결혼을 3번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미래학자가 한 건데요. 왜냐? 뭣도 모르고 결혼을 한 번 한데 남들이 한다니까. 그래, 그 다음에 하니까 후회스럽대요. 그래, 새롭게 한 번 해야지, 실패를 많이 해야지. 그래, 다시 결혼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마지막에는 순수한 사랑을 찾아봐야지 하면서 3번 결혼한대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결혼을 3번까지 하게 되느냐? 우리가 오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100세 시대까지. 그만큼 오래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100세까지 사는데 우리가 해결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칼 포퍼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고 그랬거든요. 100세 시작까지 살면 사는 건 좋겠어요. 그럼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해야 될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저의 강의는 뭐냐면 인문 브릭꼴레를 하는 것은 창의성을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보통 창의성 하면 창의적 기법만 가르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요, 지난 7월 달에 공무원들하고 강연 이제 3박 4일을 계속했는데, 공무원분들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창의성 기법 빨리 배워갖고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6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설득을 했어요. 창의성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인식 전환만 있으면 스스로 창의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기법 몇 가지 배우시기를 너무 원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연한다기보다는, 자,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시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방법론은 못 가르쳐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인문브릭꼴레 프로젝트의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자는 거야. 왜냐면 모든 것은 사고에서 오는데, 사고를 다루는 학문은 무엇이냐? 인문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다루는 인문학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무엇을 하느냐? 브릭꼴레르. 이건 이제 유영만 교수님이 만든 책이에요. 사실은 이제 거책을 제목만 따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걸 얘기를 해줘야겠는데, 확실히 개념이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이름을 만들어야 한다면 사람들한테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릭꼴레라는 책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뭐냐면 수공업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브릭꼴레가 수공업자라는 걸 딱 알고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땐 경험을 딱 받아들였습니다. 독일에서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원래는 제가 동문학을 했습니다. 원래 시작은 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 정착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학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 사회, 공학을 3개를 같이 한 이상한 놈입니다. 겸손하면서도 이상한 놈이죠. 자, 그런데 독일 친구들에게 너 뭐 할 거야? 그러면 그 친구들 뭐냐면 나 목수하고 싶어. 취미생활을 목수하고 싶어 이래요. 왜 목수일까? 그때는 당시 이해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자기가 나무를 고르고 켜고 자르고 디자인하고 색칠하고 딱
뭘 만드는 데까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공업자를 손을 쓰는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목수처럼 자기가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해결까지 나오는 사람을 브리콜레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저도 프로젝트 많이 하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프로젝트의 어원은 무엇이냐면 높이 쏘아 올린 대포라는 뜻이에요. 대포 R. 그래서 꿈을 높이 쏘아 올리자. 그래서 인문 브리콜레라는 것은 우리가 인문학을 가지고서 내가 먼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내 꿈을 펼쳐보자라고 해서 인문 브리콜레 프로젝트라는 타이틀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더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그럼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를 설명해야 되는데 사실 이 그림 한 장 가지고 제가 1시간 반 정도를 강의합니다. 보통 오프라인에서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무크 강의죠. 우리 아까 그래서 참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 왜 초대됐을까? 예, 저기 지금 일정표를 보니까 예, 우리 지금 이원근 원장님, 신정근 원장님, 또 그리고 제가 가끔 잠깐 예, 정의근 교수님 세 분이 다 근자가 들어갔는데 왜 나만 환자일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전승근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뭔가 연락이 잘못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아마 그런 사람이 없어서 더 대타로 왔나 본데 예, 제가 왜 그런 얘기 말씀드리냐면 우리 이원근 원장님께서 무크라는 자리를 굉장히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품질 얘기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해보니까 저도 뭣도 모르고 손 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원근 원장님께 부탁드리기를 무크를 우리나라에서 무크라고 하지 맙시다. 우크, 욱. 예? 만드는 사람들 우기예요. 무기 아니에요. 우기예요. 욱. 맨날. 예? 예. 이거 또 해줘야 돼. 이번 주 또 해줘야 돼. 아, 예, 힘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들 모든 교수님이 열심히 품질을 위해서 하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설명하려면 아까 이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맥은 뭐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 데이터 장면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이해 가실 겁니다. 맨 처음에 정보를 담는 도구는 돌이었잖아요. 그다음에 파피루스가 양피지가 있고 양피지는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얼마나 예전에 정보는 누가 갖고 있었어요? 왕과 귀족도 안 돼요. 왕만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천치의 운행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 비법들이 잠겨 있으니까 양피지 책 한 권이 얼마였을까요? 최고 비싸게 팔린 책이 얼마였을까요? 이거는 학생들하고 할 때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거하고 무크에서 강의 40% 품질뿐이 안 나온다 그래요. 왜냐면 오프라인에서 하면 학생들하고 저 교재 없이 3시간 동안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질문하고 얘기하면서 막 끌어가는데 오프라인 카메라 다 떼놓고 하니까 정말 힘들어. 나중에는 그중에 제일 큰 놈 두 명 보고 저 놈이 내 친구야 라고 생각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또 친구 만나러 가네 그랬는데 예.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양피지가 양의 가죽으로 만든 종이잖아요. 비쌉니다. 얼마일까? 한 권에 100만 원. 자, 1번입니다. 2번 한 권에 1000만 원. 3번 1억. 4번 1억 5천.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2번 3번 4번. 숫장 4번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으로 정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니까. 예, 4번입니다. 1억 5천만 원입니다. 왜 1억 5천만 원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보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는 정보가 그런 양피지라는 것은 말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보 찾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 끝에 있으면 어렵다며. 우리 화장지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지 맨 끝에 정보 담겨 있다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정보 검색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딱 보십시오. 딱 봐서 이제 컴퓨터가 왔고 모바일 기기가 왔고 우리 손 안에 컴퓨터라고 하는 엑스트라 브레인 제3의 뇌라고 하는 스마트폰까지 왔습니다. 우리 정보 순식간에 얻을 수 있죠.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방학 때 독일 가면 트렁크 하나 따로 가져가요. 책 논문 복사해 갖고 온다고 끽끽 끄고 왔어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면 돼. 그렇죠?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그런데 단지 하나 생각해보면 정보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떨어졌죠. 그렇죠. 돈 없이 된단 말이야. 그때는 그 복사로 독일까지 비행기표, 숙박비 모든 거 다 썼어야 됐어요. 몇백 썼어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자, 보세요. 정보가 비싼데 싸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보는 모두 다 갖게 됐다는 얘기죠, 또한.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요? 학생들이 과제를 내줬어요. 똑같은 걸 검색해서 갖고 와요. 교수님, 제가 좋은 점수 줄 수 있을까요? 없죠. 어떤 과제한테 점수 좋게 주겠습니까? 네? 자기만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분명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창의성만 얘기하겠습니다. 나머지 다 풀어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창의적인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를 내고 답을 쓸 수 있는 사람. 제가 시험을 낼 때 7문제를 정도 내는데 제일 점수 나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문제를 안 낸 문제가 제일 점수가 낮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7문제 중에 한 문제 문제를 안 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5번 문제를 문제를 안 내, 문제를 안 내고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 내가 문제 안 낸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그런 문제 좀 알아달라. 예. 근데 점수가 정말 낮습니다. 답 안 써도 좋다. 문제만 내라. 근데 학생들 평가해보면 제일 낮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학생들이 문제 해결력은 좋지만 문제 발견력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표현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싶은데, 자, 창의적인 것.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왜 안 넘어가죠? 예, 이 친구가 제 말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면 제가 또 하나 이게 알쓸신잡이죠. 알쓸신잡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전에 지식에 대한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 뭐가 있었습니까? 장학 퀴즈가 있었죠. 장학 퀴즈 누가 있어요? 예, 아나운서가 질문하면 학생들 빨리 손들고 대답하는 거죠. 속도전이죠. 얼마나 내가 많이 아느냐예요. 근데 알쓸신잡은 뭐예요? 내가 적절한 시점에 끼어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쫙 끌어나가는 거죠. 엔터테인먼트가죠. 그래서 지식은 예전에 빨리 아는 거에서 지금 뭐예요?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는 능력, 스토리를 얼마나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또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예, 제가 대전 사람이라 서울 물건데 저를 안 좋아해요, 별로. 지방 사람들이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시대 제일 중요한 건 레퍼런스 프롬 아더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끌어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야? Made by me. 나로부터 만들어진 지식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드린 겁니다. 여기서 꼭 지식이라고 생각하실 것도 아니고요. 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인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빨리 찾아낼 수 있으니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팁을 얻을 수 있는 것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들은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 친구가 왜 다 꺼지죠? 네.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 눌렀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김정훈 교수가 에디톨로지라는 책을 몇 년 전에 냈어요. 편집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저는 그러나 스토롤로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드는 단어입니다. 편집, 이야기를 잘 스토리텔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토롤로지, 뭐예요? 이야기를 빌딩하는 능력도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은 뭐예요? 창의적인 생각이죠. 남들이 가져온 거 한 이야기 그대로 하면 표절이고 모방이죠. 안 되겠죠. 창의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 주제 나이드맷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데도 상당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관점을 바꾸시면 돼요. 젊은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젊은 친구들이 부러운 거예요. 주름살 생기고 뭐 이렇게.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나 젊어봤어. 니네들 늙어봤니?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관점을 바꾸면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을 바꾸는데 관점이 우리나라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99% 노력과 1% 경험.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이죠. 우리는 평소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까? 노력이죠. 근데 실제 에디슨이 한 얘기는요. 방점이 어디쯤 가면 1% 영감에 있다는 거예요. 99% 노력이 진짜 머리 좋은 뭐야.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게 아니라 토마스 에디슨은 노력 진짜 중요하다. 많은 분야가 필요하다. 그러나 1%의 영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상력이, 창의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 여태까지 시대는 노력을 강조하는 시대였지만 우리가 빨리 압축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뭐가 와야 돼요? 영감, 창의적, 인문학적 상상력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제가 더 논거를 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가져가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지식과 지혜 중에 지혜라는 거예요. 예.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저는 보통 어떤 친구가 이제 홀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귀하니까 외동아리니까 맨날 고등어를 샀는데 어머니는 엄마와 고등어 놀이 아시죠? 어머니는 고등어 머리만 먹고 아들은 고등어 몸통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뭐야? 우리 엄마는 고등어 몸통을 싫어하는구나. 결혼했어요. 이제 와이프가 왔어요. 어머니한테 고등어 몸통을 드렸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는 고등어 머리만 좋아해. 진짜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죠. 고등어 머리만 먹었고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은 지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진짜는 아니죠. 어머니도 먹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맥락을 아는 게 지혜거든요. 우리의 21세기 교육은 뭘로 가야 되냐면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은 AI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교육? 컨텍스트, 맥락을 가르치는, 지혜를 가르치는 인문학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문학적인 강의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문학이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죠? 쓸모 없을 것 같죠? 그럼 사람 몸을 보시죠. 몸과 머리가 있죠. 역대 3차 혁명까지 뭘 만들었어요? 기계들을 만들었어요. 기계들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몸을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의 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 있습니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계가 대체하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인간이 생각을 싫어하게 되는 상황에서 뭘 해야죠? 인문학적인 소양과 지혜와 상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과 통찰에서 예전에 빠른 연결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이제는 뭐다? 머두비하다. 오래 멀리서 봐야 되는데 근데 또 이 친구가 좀 말을 안 들어요. 저랑 친하지가 않은가 봐요. 머두비어, 조망한다, 위에서 내려본다 있잖아요. 한자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통찰과 뒤에 통찰인데 앞에 통찰은 다 본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본다는 거예요. 그 있는 모든 걸 다 본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통찰은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앞에 통찰은 오버뷰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통찰은 인사이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통찰 우리가 배워서 알 수 있는데 뒤에 있는 꿰뚫어 보는 건 뭐예요? 지혜적 거잖아요. 이것은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여기 계신 교수님들처럼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강좌를 듣고 무크를 저희들 찍는 사람은 욱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거 가지고 굉장히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지금 컴퓨터가 있는 건가요? 제가 어디를 써야 되는 건가요?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방법 중에 무크 말고 또 좋은 방법이 뭐 있나?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책 읽지 마세요. 책 읽지 마세요. 책을 읽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책 굉장히 많이 사거든요. 개인 돈으로. 한 달에 뭐 좋은 장점은 자랑은 아니지만 한 달에 70만 원 이상 삽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70만 원이면 책 50권 들어와요. 근데 책 안 읽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책 안 읽어요. 전 책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과 싸웁니다. 저 사람이 왜 저 책을 썼을까? 저 책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 사람의 목차는 어떻을까? 그다음 내가 목차 한번 확인해보고 이 사람 구성이랑 내 생각이랑 좀 틀린 점이 이런 점인데 그 뭐지? 라고 그때 찾아봅니다. 책과 싸우라고 그럽니다. 책 읽지 마세요. 예. 이 양으로 승부하지 말고 질로 승부하십시오. 그래 또 하나가 있다면 검색하지 말고 사색을 권유하십시오. 나이 들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참고적으로 고3 때 사색을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네, 대학을 실패했습니다. 예. 그때 제 은사님이신 선생님이 저보고 서울대 철학과 원서를 써주시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30년 지나서 알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 뭐가 학교를 나가지 않고 선생님도 잘라주세요. 그래서 점심 먹고 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올라온 학생이 그러니까 선생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진짜 뭐 막 나갔던 학생이면 어떻게 때리려도 죽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당황했던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하나 교육적인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승환아, 너는 여기 가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너를 믿는다.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선생으로서 학생들한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믿음을 지금도 30년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하려고 그러는데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좀 약간 빠졌는데 그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고3 때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하시고 고3을 망치지 말아 주십시오. 예, 재수했습니다. 저는요. 예. 그래서 윌리엄 데레저위치가 무슨 말이냐? 공부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공부하는 사람 뭐예요? 엑셀런트 쉽이라고 얘기합니다. 뛰어난 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뭐가 돼야 돼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남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위인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나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레미 리프킨이 무슨 말했냐면 세상에 인간 군상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제일 2%의 창의적인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은 되지 마라. 힘들다. 8% 통합적인 거다. 회사 사장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괜찮다. 그냥 사람들 끌다 쓰면 되니까 돈도 많이 벌고 빨리 성공한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은 되지 말라고 한다. 나머지 90%의 어떤 인간이요? 잉여 인간은 되지 말라고 하거든요. 내가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면 그게 잉여 인간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한번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창의성과 인문학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뛰어난 양이 되면 안 됩니다. 뛰어난 양이 되면 그래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 공부 진짜 안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 책임 저한테 다 돌려가지고 무크에 전승하게 공부하지 말랬대. 그러고 그거를 막 저한테 하시면 안 되죠. 그죠? 공부는 하되 생각의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야. 자, 책을 보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서유기에 보면 21세기 전략들이 기술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손오공이 아무리 도망가봤자 삼장구사 손 안에 있죠. 이게 현대 기술 뭔지 아세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가지 않고 제가 답을 드립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어디 가나 접속해가지고 하죠. 자, 손오공이 근동을 타고 막 날아다녀요. 어디든지. 이걸 뭐라고 하지? 현대 기술을 뭘까요?
인터넷이죠. 그죠? 손오공이 머리띠에 머리띠라고 써요. 근데 손오공이 말하는 삼장고수가 마법을 걸하고 손오공을 아프게 하죠. 이건 현대 기술로 뭘까요?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기술을 상상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을 보면 고전을 보면 현대에 무엇이 나올 수 있을지를 상상을 펼쳐질 수 있어요. 가르쳐 주지만 우리가 거의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위한 통찰력 상상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책만으로 가능한 건 아닙니다. 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면 경험 지식이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공자님 얘기한 것처럼 실패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 들어온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뭐냐면 실패하기는 학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1990년대 말에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면 루저라고 하는데 저는 실패한 사람이 남과 다른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만의 데이터가 모여있지만 실패한 사람은 그 사람만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나만의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꼭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패를 나쁘게 보지 말고 경험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지식을 쌓는 것, 밖에 나가서 자기가 스스로 보면 세상을 둘러보면서 배울 수 있는 거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습 지식도 중요하지만 경험 지식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타 호셰프를 해야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너의 생각은 무엇이니? 네, 노벨 화학상을 받는 그 교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까? 하니까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학교 갔다 오면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세요? 자제분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숙제했니?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죠?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셨답니다. 너 오늘 무슨 질문했니라고 했다는 거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질문 안 하는 거 유명하죠. 질문이 있어야 답이 나오잖아요. 우린 문제를 발견하거나 질문하는 거 굉장히 꺼려하는데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을 하면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는지 질문하는 것과 질문을 어떻게 하냐 또 방법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더 사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지금 시간이 급한 거, 제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빨리 하셨고, 좀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고, 시계도 안 보이고, 어차피 이럴 바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여러분이 안절부절하실까봐. 그래도 제 마음에, 아까 저는 뭐라고 했어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 아까 우리 신정은 교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옆에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 여러분들 못 보내게 하면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하려고 말을 빨리 하는 거야. 대신 장점은 조금 제가 발음이 좀 똑바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이쁘게 봐주십시오. 담배 신부님, 제가 카톨릭 신자는 아닙니다만 신부님 친한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담배를 피웁니다. 요즘엔 굉장히 바쁘고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를 핍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신부님 보고 그랬습니다. 신부님, 제가 요즘에 담배 많이 핍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전 선생 담배 좀 끊어. 건강 안 좋아 그래요. 그래서 신부님 근데 담배를 지금 너무 피고 싶어 갖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담배 좀 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 좋은 신부님이 저한테 화를 막 내신 거예요. 전 선생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경건한 기도 시간에 담배를 피냐는 거예요.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난 처음 봤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못 찾아뵙고 한 2주 있다가 신부님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머리가 좀 기억력이 좀 없으세요. 그래서 다시 가니까 신부님 전생 웬일이야 오랜만에 반가웠어 그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을 하다가 신부님 제가 담배 피다가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뭐라고 하세요? 전 선생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요. 담배 필 때 기도할 생각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앞에 기도하다가 담배 피는 거하고 담배 피다가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죠? 똑같은 행위예요. 두 가지 행위예요. 근데 신부님 왜 화를 냈을까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거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실패, 고민. 질문.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많이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학습이라는 말이 있는데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기루자의 흰백자입니다. 학습은 새가 날개를 막 흔들어대면 안 보이죠? 그렇게 반복하는 걸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이라고 곡간에다가 칼도자입니다. 가슴 쪽에다 머릿속에다 많은 걸 집어넣고 어느 순간에 칼을 휘둘러 딱 끊어내는 거예요. 곡간을. 그럼 뭐가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창의성이라는 걸 오해하시는 게 창의성 기법만 알면 된다고 하는데 머릿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칼이 없다는 것이죠. 그 칼은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No 데자뷰, yes 부자대. 관점만 바꾸시면 돼요. 우리가 데자뷰는 보셨죠? 기시현상. 어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반대말이 무자대입니다. 저는 미시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미 익숙하게 봤지만
낯설게 봐서 새로운 면을 찾아내는 거예요. 평소에 있던 것들을. 그래서 세상을 낯설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많은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뭘 하냐면 제가 오늘 신정훈 교수님 오시는지 몰랐어요. 제가 네, 그 유명한 그 성현에 제가 글을 읽었는데 교수님, 신정훈 교수님, 우리 교수님이 그 노노나 이제 공자님 잘 아시는 거니까 제가 우리 교수님 한번 가르쳐 드리면 안 될까요? 네, 교수님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자성어. 자, 교수님 따라 하십시오. 다른 사람 조용히 하세요. 네. 심조불산이면 호보연자라. 장청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볼까요? 호보연자면, 아니, 심조불산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심조불산이면 호보연자라. 예, 장청구 선생님.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것은 한자입니다. 한자는 어디서부터 읽죠? 밑에 누가 얘기했습니까? 유성구청장님. 제가 대전 사는데 대전에 유성구청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뒷산에 운동을 하다가 발견한 문구입니다. 너무 좋아하고 감명 깊어서 제가 여태까지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웃으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면 아까 안 읽혔던 것이 그럴듯한 게 해독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창의성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점만 바꾸시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스스로 마물양아설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세상은 나의 스승이라고 했어요. 불가에서. 여러분 스스로 나의 관점만 바꾸면 바꿀 수 있어요. 아까 볼 때는 심조불산이 호보연자라니까 우리 신정문 교수님께서 따라해 주시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보셨죠? 그래요. 자연보호 산불조심 아닙니까? 관점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게 창의성의 새로운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무엇이 돼야 되냐면 퍼스트 펭귄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 새로운 것들이 가능성이 많이 되는데 도전하는 사람들. 퍼스트 펭귄이냐면 이 친구들이 바다 표면 잡혀보니까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한 명이 먼저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서 바다 표면 없어 괜찮아 먹잇감 있어라고 보여주는 것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퍼스트 펭귄이 굉장히 유망한 시대인데 그 퍼스트 펭귄과 같은 도전과 실패, 그것도 실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요.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되는지 거의 됐을 것 같아서 네, 네 좋습니다. 앞으로에는요, 인문학 이펙트라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스콧 하틀리가 썼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인문학자가 쓴 책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인문학 이펙트는 인문학이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요, 인문학을 디지털 세계에서 작동시키고 작용시키고 사회적 개입을 시키고 그런 연구를 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 제 주 전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 배웠고 정치학 배웠고 공학을 배웠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 배운 건 옛날에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시를 전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언어들은 함의적인 것들, 그것들이 저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은 인문학이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기계가 있고요. 인간이 있는데 이 기계와 인간을 연결할 그 무엇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기계 만들고 AI 만들고 VR 만들고 AR 만드는 거 생각하시죠? 그러나 정작 인간이 존재하는데 인간을 위한 건데 그 인간을 편의적인 것만 연결하려고만 생각하지 이제 정신적인 거 연결해 주려고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학이고 책이고 자신만의 경험 지식이고 자기만의 마타 호셰프한 관점 변화들 이런 것들이 인간을 새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인간들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될 겁니다. 그것들을 교과서에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과서에 답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답들은 어디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 얘기하는데 진짜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거인의 어깨 위에서라 아이작 뉴턴이 한 얘기죠. 거인이란 뭐야? 이전에 나온 저작물 훌륭한 책들. 근데 그 위에 올라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넘어서 자신의 것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돼야 될 것 같죠. 저도 인문학자인지 공학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설 그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21세기에 살아간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강연이 끝나는데 박수 안 쳐주십니까? 근데 끝났기 때문에 어차피 자리 털고 일어나실 거죠. 일어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아나운서님 저한테 토달지 마십시오. 농담입니다. 예. 저쪽에 들린 것 같아서 예, 일어나실 거잖아요, 그죠? 일어나겠죠. 그런데 잠깐 보십시오. 어차피 일어날 거
일어나서 박수 쳐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진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농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박수 치고 일어나신 거잖아요. 순서만 바꾸니까 어때요? 그냥 앞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박수였지만 순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기립박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다? 순서만 바꿔도 새로운 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니네 늙어봤니? 나 젊어봤어. 관점만 바꾸셔도 창의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억울하고 슬퍼하고 분해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창의적으로 해결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라는 말씀 기립박수 얘기로 전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